이 도시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가 가장 따뜻한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그의 세상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과연 그의 눈은 언제쯤 진실을 향해 열릴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김민준 대리는 정확히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3년째 이어지는 그의 완벽주의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최고급 실크 잠옷을 벗어 던지고 그는 명상 앱의 잔잔한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은 지난 밤의 피로를 잊게 만들었죠. 침대 옆 협탁에는 늘 읽던 경제주간지와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완벽하게 지배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아침 식사는 개인 영양사가 엄선한 유기농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뿌려졌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소는 물론 식감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메뉴였죠.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명품 브랜드의 맞춤 수트를 입습니다. 넥타이는 셔츠의 색상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나는 명품 시계는 그의 성공을 웅변하는 듯했죠. 모든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명문대 졸업장,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엘리트 직급까지 그는 스스로를 상위 1%라 자부했죠. 그의 눈에는 성공이란 오직 외형적인 요소로만 판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 시동을 걸고 여유롭게 도로를 달립니다. 그에게 출근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죠. 성공한 삶을 만끽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자신감을 충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차는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회사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마주치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로비 한쪽 구석,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호 노인, 그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김민준 대리는 박 노인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더 높고 더 빛나는 곳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속으로 그는 박 노인을 사회에 나고 자라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박 노인은 로비의 공간을 차지하는 불편하고 불필요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의 박 노인 같은 사람들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한 사무실 분위기는 김민준 대리의 야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었죠. 바로 그때 상사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상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민준 대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매입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그의 승진의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임을 직감했죠. 야심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의 단맛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프로젝트 초기 정보 수집에 돌입했습니다. 팀원들은 분주하게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했죠. 보고서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땅 주인은 박 씨라는 인물인데 은둔형 재력가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기업이 접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협상이 매우 난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렵다고? 그게 바로 나 김민준이 필요한 이유지. 그는 어떤 난관이든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 시간 회사 로비에서는 박 노인이 늘 그렇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리가 상사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야심으로 빛나는 그의 표정을 박 노인은 묵묵히 관찰하고 있었죠. 그의 오만함과 편견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언의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그 시선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향해 돌진할 뿐이었죠. 박 노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젊은이, 과연 그는 언제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김민준의 차가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비의 그 노인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차가운 도시의 엘리트, 김민준 대리. 지난날 그의 야망은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매입 프로젝트. 이는 그의 승진의 결정적인 기회였죠. 민준 씨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이내 빠른 성공을 확신했죠. 그는 밤낮 없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새며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땅 주인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 박 씨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의 재력은 막대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죠. 사업가로서의 행적이나 대외 활동은 전무했습니다. 그 흔한 언론 노출 한 번 없었으니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그야말로 암흑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직접적인 접촉 시도조차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죠. 민준 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미지의 장벽에 부딪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첫 협상 시도에서 대리인을 통한 접촉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오만했던 그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대체 얼마를 주면 되는 건가?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물질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젝트는 지연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죠. 날마다 걸려오는 상사의 전화는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팀 내에서는 그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은 마치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피곤에 절어 퇴근하던 어느 날 민준 씨는 로비에서 박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언제나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 민준 씨는 자신의 답답한 현실과 대비시켜 박 노인을 향해 더욱 노골적인 짜증과 무시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로비의 노인을 자신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노인을 볼 때마다 울컥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죠. 하지만
박 노인은 변함없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민준 씨의 오만함을 비웃는 듯했죠. 때로는 안쓰러운 듯한 연민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불편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관행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땅 주인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하여 땅 주인 박 씨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무언의 장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민준 씨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 부딪힌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과연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의 오만함은 이 난관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까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는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협상 데드라인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땅 주인과의 접점은 여전히 찾지 못했죠. 김민준 대리는 밤낮 없이 매달려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잠시 눈을 붙이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암흑 속으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온몸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그의 숨통을 점점 더 옥죄어 옵니다. 상사의 호출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실적을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상사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날카로운 시선과 함께 마지막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김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 승진뿐 아니라 현 위치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상사의 차가운 목소리는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승진은커녕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때 그를 부러워하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제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경쟁자들의 노골적인 비웃음은 그의 귀에 그대로 박힙니다. 저러다 정말 잘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오만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그들의 속삭임은 비수가 되어 김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극도의 고립감과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새 그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김민준의 일상생활마저 망가뜨렸습니다. 불면증은 그의 밤을 온통 잠식해버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프로젝트 생각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신경은 한없이 예민해졌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거나 사소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의 약속도 몇 번이나 취소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죠. 민준 씨, 요즘 왜 그래요? 너무 변했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짜증을 더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와의 단절이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심리적인 위기 상황은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박 노인을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김민주는 이제 차마 그를 무시하는 태도조차 취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힘없이 무거웠습니다. 늘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걷던 그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곁을 지나치며 아주 미묘한 짜증과 함께 어쩌면 아주 잠깐 도움을 갈구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그 시선을 재빨리 외면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런 김민준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김민준의 복잡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는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 직전의 상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땅 주인 박 씨입니다. 마침내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희미하지만 강력한 마지막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절망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과 비장한 각오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매입 프로젝트. 이 협상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는 온갖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협상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료만큼이나 단단해진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과 야심이 빛났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손목에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어 침체되었던 회사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가 회사에서 걸어갈 길이 이 한 번의 만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울렸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회의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문을 힘껏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김민준 대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회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물론 평소 좀처럼 머리 숙이는 법이 없던 본부장님까지 정중한 자세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 바로 그들이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고 있던 그 인물은 김민준 대리가 매일같이 회사 로비에서 마주치고 속으로 사회에 나고자라며 경멸했던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 박태호였습니다. 김민준 대리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호 노인은 평소 로비에서 보던 초라한 모습 대신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침착한 눈빛은 혼란스러워 흔들리는 김민준 대리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한 결의와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박태호 노인은 김민준 대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리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이 땅의 주인 박태호입니다. 그 한마디는 김민준 대리의 심장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박태호 노인은 김민준 대리가 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개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독거노인 복지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숲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김민준 대리님이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대리님의 열정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충격과 함께 분노, 굴욕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시험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을 비웃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태호 노인은 그런 김민준 대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응시하며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준 대리님, 진정한 가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본질적인 무언가일까요? 그의 예리한 질문은 김민준 대리의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김민준 대리는 자신의 편협한 가치관과 오만이 낱낱이 드러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공만을 좇으며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노인의 말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등과 번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박태호 노인의 말 속에 담긴 이윤을 초월한 깊은 통찰과 진정한 인간애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만함과 편견뿐이었습니다. 박태호 노인의 제안은 단순한 사업 조건을 넘어선 삶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치심과 깨달음이 뒤섞인 눈빛 속에는 겸허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박태호 노인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김민준 대리는 새로운 길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노인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물이었습니다. 김민준 대리, 그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죠.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김민준 대리는 박태호 노인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의 파격적인 제안을 겸허히 수락했죠. 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김민준 대리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듯 굳건한 눈빛으로 김민준 대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사 역시 김민준 대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이제 김민준 대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일이었죠. 그는 기존의 이윤 극대화 계획을 폐기하고 독거노인 복지시설 건립과 대규모 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달려왔던 그에게 인간 가치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히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태호 노인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조언과 꾸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인자한 미소는 김민준 대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등대와 같았죠. 김민준 대리는 이제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숫자를 계산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복지시설 건립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직접 인부들과 소통했죠. 노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하나하나에 세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완공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주름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혜와 외로움을 마주하며 김민준 대리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죠.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공원 조성 현장에서는 직접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김민준 대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의 가치를 몸소 체득했습니다. 점차 김민준 대리는 사업적 이익만을 줬던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환경보호 등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박태호 노인과 김민준 대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박 노인은 김민준 대리가 겪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묵묵히 응원하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으로 그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된 것이죠. 수개월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신도시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깃든 인간 중심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김민준 대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박태호 노인의 해안 덕분이었죠. 김민준 대리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학벌, 직급 같은 외형적인 요소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통찰력과 포용력을 지닌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이 있는 성숙함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완공된 복지시설과 푸른 공원을 바라보는 김민준 대리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회사 로비에 앉아있는 박태호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박 노인은 김민준 대리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김민준 대리 역시
그 미소에 화답하듯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김민준 대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